2025년 가을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 고요한 왕국 네팔이 혁명의 불길에 휩싸였다. 부패한 정치와 암울한 미래에 절망한 젊은 세대. Z세대가 일으킨 분노의 함성이 수도 카트만두의 좁은 골목과 광장을 가득 메우고 끝내 총리를 국외로 몰아냈다. 그러나 혁명의 열기는 권력의 궁백이 초래한 혼돈과 무질서라는 치명적인 그림자를 동반했고, 두거인 중국과 인도 사이에 낀 지정학적 운명은 네팔의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 네팔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희망을 향한 행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인가? 절망이 쏘아올린 혁명의 신호탄, 빼앗긴 미래에 대한 반격. 이번 네팔 혁명의 중심에는 Z세대가 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질적인 정쟁과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보고 자랐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고, 공공 프로젝트는 지연과 비리로 얼룩졌다. 대학을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수많은 청년이 꿈을 접은 채 저임금 노동시장을 전전하거나 해외로 떠나야만 했다. 기성세대의 무능과 탐욕이 자신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강탈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분노가 이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구조적 절망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던 중,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은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가 되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비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인터넷 검열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는 사실상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제로 억압하려는 시도였고, Z세대는 이를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목소리마저 빼앗으려는 복거로 받아들였다. 틱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순식간에 조직된 저항의 물결은 더 이상 빼앗길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구호와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카트만두의 함성, 총리를 몰아내다 국민이 권력을 이긴 순간, 수도 카트만두의 거리는 순식간에 성난 민심의 용광로로 변했다. Z세대를 필두로 한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정부의 폭압적인 조치에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는 경찰의 추루탄과 물대포 등 강경 진압에 맞서 점차 격렬해졌고, 샤르마 올리 총리는 퇴진하라, 부패 정치를 끝장내자는 구호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결국 수도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군부마저 민심을 외면하자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적 저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샤르마 올리 총리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비밀리에 국외로 도피하는 길을 택했다. 국민의 힘이 철옹성 같던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린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혁명의 순간이었다. 권력의 공백과 13,500명 탈옥수의 그림자 혁명의 환희가 공포로. 그러나 총리의 퇴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혼돈의 시작이었다. 중앙 권력의 붕괴는 곧 사회 안전망의 마비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이탈하고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무려 13,500명이 넘는 수감자가 탈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네팔 전역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혁명의 환희는 순식간에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되었다. 밤이 되면 시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원시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기로에 선 네팔, 그리고 강대국들의 시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 현재 네팔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다. 총리는 부재하지만 일부 행정기관과 군대는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임시정부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관 출신으로 국민적 존경을 받는 여성 법조인 수실라 카르키가 임시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등 희망의 불씨도 피어오르고 있다.
그녀는 부패하지 않은 양심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분열된 정치 세력과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통합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네팔의 운명은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강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든다. 특히 1대1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네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은 이번 사태를 극도로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만약 혁명 이후 들어설 정부가 친인도 반중 성향을 띈다면 중국이 경제적 압박은 물론 정치적 개입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인도는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네팔의 안정을 바라면서도 자국 국경 너머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복잡한 입장에 놓여 있다. 네팔의 혁명은 이제 두 강대국의 자존심과 이익이 충돌하는 거대한 힘겨루기 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혁명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그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Z세대의 순수한 열정과 절박함으로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바람이 과연 안정된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항구에 무사히 쇠도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외세의 개입과 내부의 혼란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더 큰 비극으로 침몰하게 될까? 전 세계가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가 써내려갈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승민 특파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구축하려는 중동판 나토 구축 움직임과 관련해 이란군이 효과가 없는 행동이라며 깎아내렸다. 12일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의 야돌라 자바니 정치국 대표는 성명에서 아랍 나토의 운명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란 동맹은 이란과 저항 전선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자바니 대표는 서아시아에서 미국이 떠나고 시온주의 정권이 전멸하는 것은 큰 추세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수조 달러를 쓰고도 패배한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동맹군을 만들어 예멘 반군과 싸웠지만 그들은 굴욕적인 패배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바레인, UAE, 모로코 등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이른바 중동의 나토 구성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앞두고 연합항공망 구축 등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방위 동맹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운영하는 누르뉴스는 논평에서 대이란 방위조약 체결을 주도하는 미국을 비난하고 어떤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누르뉴스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가깝고 취약한 장소가 이란군의 첫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핵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할 카드를 모색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를 포함하는 대이란 항공망 구축을 위해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때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